대한민국 국방부는 3,300억 원을 들여 한국산 함대공 유도탄2 체계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이지스함에서 사용할 대공 미사일인 SM-3 미사일도 도입 확정지었습니다. 대한민국 군함에서 미사일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형 수직 발사대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업체와 약 3,300억 규모를 투자해 한국산 함대공 유도탄2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은 해군 함대공 미사일의 72번째 사업이며 SM-2 함대공 미사일을 대체할 국산 무기입니다. 현재 북한은 바다수리 6형이라는 지대함 신형 미사일을 공개해 함정의 미사일 방어 수단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 미사일 대응 전력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경우 대한민국 차기 구축함에 사용되는 국산형 전투체계와 통합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개토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 세종대왕 및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는 모두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인 SM-2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SM-2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약 150km이며 한 발당 약 2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약 36발이 발사되었지만 이 중 11발은 요격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1발 중 6발은 미사일의 결함이 문제가 되어 오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미사일의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산의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함대공 유도탄2 장기 신규 소유 결정을 하게 되면서 개발 관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부터 중기전환 소유 결정으로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함대공 유도탄2에는 얼마 전 시험 발사 성공 및 전력화가 확정된 대한민국 장거리 탄도미사일, 항공기 요격 체계 미사일의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미사일의 후미 부분에 부스터가 장착됩니다. 이 부스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급격하게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 차기 구축함의 수직 발사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도입되는 한국판 미니 이지스함의 함대공 유도탄2를 핵심 장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함정에서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표적 레이더, 조기 경보기, 해상 초계기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데이터 링크를 통해 이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만약에 이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로도 사용할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계약 당시 미사일 부품의 90% 이상을 국산화하기로 했으며 정밀 유도와 탐색 기능을 첨단화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바다에서 쓰일 예정인 이 미사일에는 무선 주파수 탐색기와 열영상 탐지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해면에서 발생하는 파도 때문에 주파수에서 장애가 일어나 빗나갈 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열영상 기능도 포함하여 정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함대공 유도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발사 체계와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함대공 유도탄이 제 성능을 내려면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의 성능 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함대공 유도탄을 개발하는 것도 동시에 SM-3 미사일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8천억을 투자하여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이 유도탄은 미국의 SM-3 미사일로 결정되었습니다. SM-3 블록 1의 사거리는 700km이고 SM-3 블록 2의 사거리는 2500km입니다. 그리고 속력의 경우 SM-3 블록 1은 마하 8.8이고 SM-3 블록 2는 마하 13.2입니다.
이 미사일의 경우 위성 발사 로켓처럼 고체 부스터 1단, 2단, 페어링 3단 탄두, 순으로 잇따라 분리됩니다. 그리고 탄두의 적외선 센서가 목표물을 찾아 직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자세 제어는 가스 분사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SM-2는 중자고도 방공을 담당하고 SM-3는 고고도 방공을 담당합니다. 이 고고도 방공의 경우 2008년 2월 미국은 자신의 고장난 첩보위성을 격추하기 위해 SM-3 미사일을 발사하여 고도 247km에서 격추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하반기에 국정감사에서 SM-3 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언급을 시작해 도입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여 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다음 날 SM-3의 도입은 제외하고 패트리어트를 개량하여 방어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논란 이후 잠잠하다가 2016년 해군이 추가 건조하는 신형 이지스함 세척에 SM-6와 SM-3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체계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SM-3 미사일의 경우 한 척당 8발씩 배치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차기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SM-3 블록 1을 도입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으나 상황은 유동적이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이 계약 이후 중국 언론은 SM-3 미사일은 해상스타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입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가한 진실의 약속 작전이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해군 함정과 전투기를 통해 이란 드론 70여 대, 탄도미사일 3기를 격추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당시 지중해에 배치된 미 해군 알레이버급 구축함이 SM-3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훈련이 아닌 실전에서 SM-3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3기 격추한 것은 큰 성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전에서 제 성능을 보여주는 사례가 생기자 SM-3 미사일을 도입 확정하자는 의견이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26일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SM-3 미사일 도입 확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함선은 정조대 왕급이며 기본 세종대원 구축함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량해야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는 척당 5천만 달러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SM-3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이 확정된 만큼 함선의 업그레이드에도 투자하고 모든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